안녕하세요. 농협경제연구소 최정윤입니다. 2023년 7월 28일 유엔 사무총장은 지구 온난화의 시대는 끝났다. 지구가 끓는 시대가 시작됐다. 즉 글로벌 워밍이 아니라 글로벌 보일링의 시대가 도래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국가 차원과 글로벌 차원 모두에서 보다 즉각적이고 적극적인 조치를 호소했습니다. 이제 기후위기 대응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이자 인류가 지속 가능한 미래를 영위할 수 있는 핵심 요소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기후위기 시대에 새로운 경제 질서가 세워지고 있고 이 가운데 탄소 중립이 글로벌 핵심 어젠다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탄소 중립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경제 질서가 도래하면서 세계 각국의 정부와 기업들은 기민하게 움직이고 있죠. 기업들은 탄소를 배출하지 않으며 재생에너지 사용을 약속하는 아리백에 가입하고 ESG 경영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기업들의 ESG 경영 정착을 위해 지침을 만들고 있으며 국가 탄소 중립 목표를 세우고 이를 산업과 무역 정책에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각국의 탄소 중립 정책이 새로운 무역 장벽으로 작용하게 될 가능성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국가 간 갈등이 촉발되면서 새로운 무역 갈등이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제품에 대해 그 제품의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비용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무역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제사회에서는 기후변화 대응을 목적으로 하는 직접적인 무역 규제 조치들에 대한 많은 논의와 우려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상당한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EU의 탄소 국경 조정 제도입니다. EU 탄소 국경 조정 제도의 정식 명칭은 탄소 국경 조정 메커니즘이며 약자로 CBAM으로 불리는데요. 탄소 국경 조정 제도를 살펴보기에 앞서 이 제도가 나오게 된 배경에 대해 알아볼까요? EU는 그간 영내에서 높은 수준의 환경 규제를 시행하면서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선도국을 자청해 왔습니다. 1990년대부터 꾸준히 저탄소 사회로 전환을 추진하면서 2005년에는 세계 최초로 탄소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하는 등 다른 지역보다 더 엄격하게 탄소 규제를 해온 것인데요. 그렇지만 이러한 과정에서 철강과 같은 고탄소 제품을 생산하는 상당수의 EU 기업들의 경쟁력이 약화되었는데요. 이렇게 되자 EU 기업들이 생산 비용을 줄이기 위해 EU보다 환경 규제가 느슨한 국가로 생산을 이전하고 해당 국가에서 제품을 생산한 후 EU 영내로 재반입하는 형태가 늘어나게 되었죠. 즉, 탄소 배출 저감이 아닌 전 세계 차원에서 탄소 배출이 이전되는 탄소 누출에 문제가 생기게 된 것인데요. 이에 EU는 탄소 감축 노력이 오히려 EU 영내에서 생산된 제품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역외 제품의 경쟁력이 강화되는 무역 왜곡을 야기하면서 공정한 무역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우려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가 간의 이러한 규제 격차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EU의 노력과 더 나아가 글로벌 차원의 대응 노력까지 무력화시키고 있다는 인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EU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과 규범을 글로벌 차원으로 확산시키려는 의도와 함께 국가 간의 환경 규제 격차로 발생하는 탄소 누출을 방지하고 영내 산업을 보호하겠다는 목적으로 탄소 국경 조정 제도 CBAM을 도입하게 된 것이죠. 이러한 EU의 CBAM 도입이 보호무역 수단으로 작용될 가능성을 두고 국제사회에서는 우려가 많은데요. 특히 유럽에 수출을 많이 하는 튀르키예, 이집트, 러시아, 중국 등은 탄소 배출 저감 문제를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무역 장벽으로 활용하려는 일방적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CBAM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우리나라의 배출권 거래제를 고려한 인증서 구매 의무 감면, 그리고 차별적 조항의 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각 국가의 상황과 역사적 책임의 차이를 고려하여 공동의 그러나 차별적인 책임 원칙을 강조하는 유엔 기후변화 협약과 파리 협정 등 국제 기후 협약이 내세우는 원칙과의 상충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무역기구인 WTO가 추구하는 비차별 원칙인 자국 상품과 수입 상품 간의 차별 금지, 그리고 수입 상품 간의 차별 금지 등과 관련한 자유무역 원칙에 반한다는 지적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EU는 다양한 통상 리스크가 내재되어 있는 CBAM을 운영하는 데 있어 국제기후법과 WTO 원칙, 그리고 EU가 체결한 FTA와 최대한 합치시키기 위한 제도적, 법적 장애 요소들을 극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EU의 탄소 국경 조정 제도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알아볼까요? 2021년 7월 EU 집행위원회가 2030년까지 EU의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55%까지 줄여 기후위기에 대응하겠다는 탄소 감축 법안인 Fit for 55 입법 패키지를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요 내용의 하나로 CBAM 도입을 제안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EU 집행위는 CBAM 입법안을 공개하였고 이후 EU 강요 이사회와 EU 의회가 각각의 법안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2022년 12월에 3개 기관이 협의한 잠정안이 나왔습니다. 이어서 2023년 4월 25일 CBAM 법안이 최종 승인되어 5월 17일에 발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세부 절차를 담은 이행 법률안을 마련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고 2023년 6월에 CBAM의 보고 의무와 관련한 이행규칙 초안이 발표되었습니다. 그리고 8월 17일에 CBAM 전환 기간 동안 적용될 이행규칙이 채택되었습니다. CBAM은 원칙적으로 EU 회원이 아닌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이 EU 영내로 수입될 때 적용되는데요. CBAM에 적용을 받는 대상 품목은 탄소 누출 위험이 큰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기, 그리고 수소 등 6개 품목과 해당 품목의 제조 과정에서 사용되는 볼트와 너트 등 일부 다운스트림 제품입니다. 그리고 부과 대상은 해당 제품을 생산하는 시설에서 발생한 탄소 직접 배출량이고요. 철강, 알루미늄, 수소를 제외한 품목에 대해서는 간접 배출량도 포함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간접 배출을 왜 포함할까요? EU는 CBAM의 적용 대상인 제품의 생산 공정에서 소비된 전기 생산의 탄소 배출까지 해당 제품을 생산하는 데 배출된 탄소라고 보고 그 비용도 포함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CBAM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살펴볼까요? CBAM은 EU로 수출하는 제품을 생산할 때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에 대해 비용을 부과하는 일종의 탄소 국경세인데요. 운영 방식은 CBAM에 적용되는 제품의 수입업자가 EU 영내산과 수입산의 탄소 배출량 차이에 해당하는 일종의 배출권, 즉 CBAM 인증서를 구매하여 EU 권한당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승인된 신고인만이 해당 제품을 EU 영내로 수입할 수 있습니다. 신고인은 대상 품목의 수입 총량, 내재된 탄소 배출 총량, 그리고 내재된 탄소 배출 총량에 상응하는 CBAM 인증서와 관련된 정보 등을 권한 당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제품에 내재된 탄소 배출량 1톤당 CBAM 인증서 1개를 구매하여 수입업자가 관할 당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CBAM 인증서의 가격은 EU의 탄소 배출권 가격과 연동되어 있어 EU 기업들이 탄소 배출 시 지출하는 비용과 같습니다. 만약 수입품 원산지에서 이미 지불한 탄소 비용이 있다면 이를 증명하면 해당하는 만큼 인증서 수량에서 차감이 가능합니다.
CBAM의 본격적인 시행은 2026년부터이며 이때부터는 CBAM 인증서를 구매하여 관할 당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2023년 10월부터 2025년 12월까지는 전환 기간입니다. 그리고 CBAM 인증서는 구매할 필요가 없으며 분기별로 탄소 배출량에 대한 보고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CBAM 인증서는 수출업체가 아닌 수입업체가 지불하기 때문에 우리 수출기업에는 영향이 없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수입업체가 그 비용을 수출업체에 전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리고 관련 증빙 서류 등을 준비하는 행정적인 작업도 기업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겠죠. 또한 국내의 배출권 가격이 EU에 비해 상당히 낮고 무상할당 비중도 큰 편이기 때문에 기업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저탄소 산업 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기술 개발과 인프라 구축 등 국가와 기업 차원에서 다양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농업은 어떠한 준비를 해야 할까요? 현재로서 농업은 CBAM에 직접적으로 적용을 받는 대상은 아닙니다. 그러나 EU가 향후 적용 품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을 뿐만 아니라 특히 독일 등 국가에서는 오히려 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CBAM에 농업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미국, 영국, 캐나다 등도 탄소 국경 조정 도입을 검토하고 있어 앞으로 세계 각국의 탄소 배출 규제와 탄소 장벽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농업도 예외일 수 없다는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CBAM 대비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농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성장 토대를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농업의 탄소 배출량 관리 전략을 수립하고 농업 생산 전반의 저탄소 전환을 가속화하여 농업의 탄소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